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를 가지고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과 관련된 일이고 보상과 관련된 일,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알았으면 하는 일을 좀 가져왔고요. 보험 마스터, 보험 남자의 데일리 뉴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보험 이야기란 주제로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8월 10일 일요일인데 제가 아침에 핸드폰을 하다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잡고 보니 촉법소년 중학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 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어제 이제 8월 9일 토요일 날 그 세종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시간 정도 이제 저녁 오후에 토요일 날 아파트에 주차된 부모님 차량을 자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 도심에서 2시간가량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자녀분은 중앙선 침범으로 신호 위반, 그리고 심지어 그 추돌 사고까지 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경찰에 잡히긴 했습니다. 거의 2시간, 3시간 있다가. 그래서 경찰이 빠르게 이 촉법 이 친구를 잡았는데요.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잡고 보니 촉법소년 중학생이다 라는 내용이 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부터 신호 위반, 그리고 위험하게 운전을 했었고 앞 차량을 추돌을 해서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뺑소니를 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추격 끝에 A군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같은 주죠. 신세계백화점 명동에 누가 이제 폭파를 한다라고 인터넷 게시물로 이제 협박글을 올렸었고, 그때 이제 모든 그 고객분들이 다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며칠 만에 잡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학생이었었고 피해 가량 금액이 5에서 6억 정도에 달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기사를 봤을 때 아래에 또 똑같이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보호 처분을 받는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냐면요.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면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다만 돈을 물어야 되는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책임 무능력자를 보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동일하게 민법상 미성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750조, 752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적 책임은 지게 되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조금 사회적인 문제로 봤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김혜수님께서 주연을 했던 소년심판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라고 김혜수님께서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오늘 교통사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면허이고 충돌사고 2건을 냈는데요. 이 사고를 결국에 그러면 정리를 하자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교통사고에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요, 치료비, 또 상대방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졌을 때 그런 수리비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금이 따르고요. 형사적 책임에는 벌금과 징역 이런 것들이 좀 해당한다고 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잘 하면 모든 게 보상이 되지만요. 단 이럴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거 뺑소니 사진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약, 약물 운전, 그리고 무면허,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 자동차 의무 보험에서 보장, 면책, 사고 부담금이라는 제가 표를 저희 백승기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밴드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같은 사고는 고의 사고는 아니지만 연령 한전 위배도 됐고요.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무면허, 뺑소니 결국에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배상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자동차 수리비부터 상대방 치료 비용까지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도 어찌됐든 따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년, 4년 전만 해도 이런 면책금, 사고부담금 300만 원만 내면 다 해결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운전 같은 경우는 지급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니까요. 정말 모르고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난다. 폐가망신까지도 이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제가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무면허이고 사고 미조치 뺑소니 10대인 미성년자니까 면허가 없을 것이고요. 상대방 차량에 대물, 대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다치거나 그랬다고 중상자라고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민사책임,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해도 민사책임을 가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을 합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되었고 각각 차량에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차량 수리비가 각각 한 대씩 발생합니다. 아무리 기스가 살짝 나더라도 수리를 하게 되면요 상당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조금 세게 박았다라고 범퍼를 수리하거나 도색을 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쉽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각각 수리비를 100만 원 정도로 가정해서 200만 원을 잡았고요. 우리 사고를 당했을 때 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나일론 환자라고들 하죠. 실제로 치료를 가행으로 받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해서 과연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각각 2명이 탔으니까 총 4분의 배상이 이루어지고요. 자동차 보험 할증도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고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금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먼저 여쭤봅니다. 거기에 곱하기 4를 하면 이런 사고에 대한 배상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좀 최소화해서 잡아봤는데요. 수리비 각각 100만 원씩 차량 고치고요.
치료비와 합의금 뭐 150만 원씩 4명 하니까 600만 원 정도 돼서 최소 뭐 피해가 최소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분의 잠깐의 일탈 행위로 최소 그냥 500만 원이 홀라당 넘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외제차가 박살이 났다, 정말 뭐 람보르기니 아니면 뭐 무슨 되게 비싼 차량 같은 거 몇 억씩 하는 차량에 기스가 난다고 하면요, 그런 수리비는 정말 몇 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 차량이 그래서 부모님 차다라고 하면요, 차주인 부모님께 구상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 아들은 내 자식은 내놓은 자식이라서 나는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도 어쨌든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녀분들은 이런 책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훔친 차의 경우 훔친 차주가 뭐 차량을 관리를 잘 못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보통 관리 감독자인 부모님께 구상이 되고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아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보장사업이란 국가에서 배상,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배상하고 구상을 직접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은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 끝까지 따라가니까 꼭 염두해서 이런 사고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자동차는 사람이 운반을 하거나 빨리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도구일 뿐 사람의 안전이 편리함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면허 사고, 뺑소니, 음주 사고는 엄격한 범죄 행위입니다. 절대로 작은 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절제적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자기 사고 부담금에 대한 표를 한 번 더 보시고 내가 사고 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운전의 위험성과 그리고 이러한 책임들에 대해서 인지를 꼭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범퍼카 타거나 우리가 뭐 게임에서 레이싱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운전이 물론 어렵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 지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동차 키를 내 거라고 내 자녀들이 보는데 두는 게 아니라 잘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